혹시 최근에 한쪽 다리가 자꾸 걸려 넘어지거나 발끝이 바닥에 끌리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쪽 발바닥만 양말을 신은 것 같은 이상한 감각을 느끼신 분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는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뇌경색의 중요한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이런 작은 신호들이 생명을 구하는 마지막 경고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경과 전문의 김태영 선생님과 함께 70대 뇌경색의 전조 증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다리에서 나타나는 초기 신호들, 그리고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정보는 내 이야기이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요. 네, 뇌경색을 쉽게 설명드리면 뇌혈관이 막혀서 뇌에 피가 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물길이 막힌 논에 물이 안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가 안 가면 뇌세포들이 손상을 받게 되죠. 뇌경색은 뇌졸중의 한 종류입니다. 혈전이나 색전이라고 하는 피떡이 뇌혈관을 막으면서 생기는 거죠. 이른 데가 넘어가면 이런 위험이 확실히 커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뇌졸중 환자가 10년 사이에 상당히 늘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지거든요. 또한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빨리 약해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혈압도 불안정해지기 쉽고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동반 질환도 많아지죠. 그래서 70대 이후에는 정말 작은 변화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한 번 넘어지는 것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엉덩이 골절이나 척추 골절로 병상에 오래 누우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지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전조 증상을 빨리 눈치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하면 얼굴이 돌아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걸 떠올리시는데요. 하지만 그건 이미 상태가 꽤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생각보다 다른 곳에서 신호가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다리에서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초기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뇌에 문제가 생기는데 왜 다리에서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조금 의외인데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몸의 반대쪽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왼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다리에,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다리에 먼저 변화가 나타나죠. 그리고 다리는 우리 몸에서 정말 복잡한 일을 하는 부위입니다. 몸의 무게를 지탱하고 균형도 잡고 방향도 바꾸고 걷기도 해야 하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려면 뇌에서 아주 정교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뇌에 작은 이상만 생겨도 다리가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는 거죠. 또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수압이 약해지면 꼭대기층부터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요. 혈액순환이 조금만 나빠져도 다리에서 이상이 먼저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건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 연결이 아주 길다는 점입니다. 뇌에서 시작해서 척수를 통해 다리까지 가야 하는 거죠. 이 긴 경로 중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겨도 다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경고등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다리 증상을 단순히 노화나 관절 문제로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그런 경우도 많지만 뇌에서 오는 신호일 가능성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갑자기 나타나거나 한쪽에만 생기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리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네, 가장 흔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증상들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쪽 다리만 저리는 증상입니다.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반복적으로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진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발바닥이 무뎌서 뜨겁고 차가운 걸 잘 구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맨발인데 양말을 신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발바닥에 솜을 깔고 걷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감각은 다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감각을 잘못 받아들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걸을 때 한쪽 발을 끄는 증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조카수라고 부르는데요. 발목을 위로 올리는 근육에 신호가 약해져서 발끝이 바닥에 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본인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조금씩 변하니까 적응해버리시거든요. 하지만 가족분들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걸음이 어딘가 이상하고 신발 앞부분이 유난히 빨리 닳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걸음이 불안정해지고 휘청거리는 증상입니다. 평소엔 멀쩡했는데 어느 날부터 한쪽으로 기울거나 중심을 못 잡는 경우가 생겨요. 특히 아침에 이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밤새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기 때문일 수 있어요.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비틀비틀 걷는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번째는 자꾸 한쪽 발만 걸려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문턱이나 계단에서 발이 잘 걸리는 거죠. 뇌에서 발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 쉽지만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계단을 오를 때 한쪽 다리만 버티질 못하고 휘청한다면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 근력 저하와는 다를 수 있어요. 뇌에서 근육으로 보내는 신호에 문제가 생긴 경우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만히 있어도 다리가 떨리거나 자신도 모르게 움찔거리는 경우입니다. 뇌에서 내려보내는 움직여라, 멈춰라 하는 신호가 불안정해지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기지 마시고 반복되면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다리 증상들이 허리 디스크나 관절염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리 외에 다른 전조 증상들도 있나요? 네, 정말 중요한 구별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나 신경 눌림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허리에서 오는 증상은 대부분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세를 바꾸면 나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좋아진다든지 누워 있으면 편해진다든지 하는 거죠. 하지만 뇌혈관에서 오는 문제는 자세와 상관없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허리 문제는 보통 허리 통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뇌에서 오는 증상은 허리 통증 없이 다리에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다리 외의 다른 전조 증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얼굴과 팔다리에 마비나 감각 이상입니다. 웃을 때 얼굴이 한쪽만 올라가거나 입술이 삐뚤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한쪽 위십술 꼬리만 올라가고 다른 쪽은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얼굴 근육에 가는 신호가 한쪽에서 약해졌다는 뜻일 수 있어요. 팔에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쪽 팔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멍멍하고 저린 느낌이 생기는 거죠. 보통은 몸의 한쪽만 그런 식으로 변합니다. 다음은 언어와 시야의 변화입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뇌에서 말을 담당하는 부분에 순간적으로 피가 잘 안 간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시야 이상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잘 안 보인다거나 하나의 물건이 두 개로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마치 커튼을 친 것처럼 시야가 가려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에 혈류가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고 평소와 다른 두통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벼락 두통이라고 부르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뇌혈관이 터지는 출혈성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긴급한 상황일 수 있어요. 어지러움이나 균형 감각의 이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비틀거리거나 이유 없이 현기증이 돌고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증상은 다리의 균형 이상과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증상들 중에서도 특히 놓치기 쉬우면서 위험한 신호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네, 가장 무섭고 동시에 가장 많이 놓치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일과성 허혈 발작, 줄여서 TIA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정말 자세히 설명드려야겠어요. TIA는 말 그대로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운 좋게 다시 뚫리는 현상입니다. 증상이 나타났다가 짧은 시간 안에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괜찮아졌다라고 착각하시죠. 하지만 사실 이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TIA는 뇌졸중의 증상과 똑같이 나타납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돌아가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시야가 흐려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신기하게도 그 증상이 사라져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혈관을 막았던 작은 혈전이 잠시 후 자연스럽게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뇌는 짧은 시간 동안 피를 공급받지 못하고 신경 기능에 이상이 나타나는 거죠. 다행히 다시 피가 통하면서 증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혈관이 좁아져 있고 혈전이 생길 환경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다시 막힐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TIA를 겪은 분은 이후 1년 안에 뇌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3개월 안에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중 절반은 단 48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시간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TIA의 지속시간은 보통 몇 분에서 몇 시간 정도입니다. 24시간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짧다고 해서 가벼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TIA 증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는데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져서 칫솔을 떨어뜨린다든지, 말을 하려는데 혀가 돌지 않아서 어눌하게 나온다든지,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든지 하는 증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30분이나 1시간 후에는 멀쩡해집니다. 그래서 TIA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해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미 몸 안에서는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이건 괜찮다가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뜻일 수 있어요. 뇌경색은 한 번 생기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하고 미리 조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70대 이후에는 특히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생명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조 증상들을 집에서 미리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특별한 장비 없이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체크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하고 아주 간단하지만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자가 체크는 진단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의 작은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나기 테스트입니다. 팔짱을 끼고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양쪽 다리에 똑같이 힘이 들어가는지 느껴보세요. 한쪽 다리에만 힘이 잘 안 들어가거나 버티는 느낌이 다르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양쪽 다리가 동시에 균등하게 힘을 내면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 눈 감고 서 있기 테스트입니다. 눈을 감고 팔을 옆으로 벌리고 제자리에서 30초 정도 서 보세요. 한쪽으로 자꾸 기울거나 중심 잡기가 어려우면 몸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이때 주변에 부딪힐 수 있는 물건들은 미리 치워주시고 안전한 곳에서 하셔야 해요. 가족분이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발바닥 감각 체크입니다. 맨발로 서서 양쪽 발바닥의 촉감을 비교해 보세요. 차가운 바닥이나 따뜻한 바닥에 발을 대어 보시면서 양쪽이 똑같이 느껴지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한쪽만 둔하거나 뜨겁고 차가운 감각이 다르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걸음걸이 체크입니다. 집 안에서 일직선으로 10걸음 정도 걸어보세요. 바닥에 테이프를 붙여서 직선을 만들고 그 위를 걸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비틀거리거나 한쪽 발만 끄는 느낌이 든다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팔 들어올리기 테스트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뻗고 10초간 유지해 보세요. 한쪽 팔이 아래로 처지거나 떨림이 있다면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얼굴 대칭 체크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웃어보시고 양쪽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쪽만 덜 올라가거나 이마 주름이 한쪽만 없다면 신경 써서 봐야 할 신호일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말하기 체크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같은 문장을 말해보시는 거예요. 발음이 어눌하거나 혀가 꼬인다면 주의해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체크를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무리하지 마세요. 어지럽거나 불안하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둘째, 한 번의 결과로 판단하지 마세요. 며칠간 계속 해보시면서 변화를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셋째, 이상이 발견되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자가 체크는 완벽한 진단 도구가 아니라 몸의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뇌경색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어떤 관리를 해야 할까요? 특히 70대 이후의 중요한 생활 습관들을 알려주세요. 네, 뇌경색은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몸속에서 서서히 조용히 문제가 쌓여온 결과예요. 그래서 평소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쓰리고라고 부르는 세 가지 질환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바로 그것들이에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압력이 계속 가해집니다. 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기 쉬워져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끈적끈적해져서 혈전이 잘 생깁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관에 기름때처럼 찌꺼기가 쌓여서 길이 좁아지죠. 이 세 가지는 조용하지만 아주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이런 수치들을 꾸준히 체크하셔야 해요. 혈압은 정상 범위 내에서도 조금 낮게 유지하시는 게 좋고 혈당과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생활 습관도 큰 역할을 합니다. 먼저 금연은 정말 중요해요. 담배는 혈관 건강에 최악입니다. 피를 끈끈하게 만들고 혈관을 수축시켜요. 나이가 들어서라도 금연하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은 과음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내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것도 지키지 않으면 혈압과 혈관에 부담이 커집니다. 운동은 최고의 예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새로운 혈관이 자라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혼자서 노래는 못 부를 정도지만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 속도면 적당합니다. 주 5회 이상 꾸준히 하시면 좋아요. 다만 70대 이후에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강한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이 풍부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들을 일주일에 2에서 3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견과류는 하루에 조금씩만 드셔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늘도 혈관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을 지켜줄 수 있어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은 짜지 않게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국물 요리를 줄이시고 김치나 젓갈류도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누어서 드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시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적절한 수분량을 정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가벼운 취미 활동이나 명상, 깊은 호흡 같은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혈관 건강에 중요해요. 하루 7에서 8시간 정도의 규칙적인 수면이 좋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약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입니다. 꾸준히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고 효과는 천천히 나타날 수 있어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뇌경색 증상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골든타임이라는 게 정말 있나요? 네, 뇌경색은 신호를 놓치면 시간 싸움이 됩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1분 1초가 정말 소중해요. 뇌세포는 한 번 손상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뇌혈관이 막히면 매 시간마다 수많은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의학적으로는 정맥 주사로 혈전을 녹이는 치료가 가능한 시간이 4시간 반 이내예요. 혈관 안으로 기구를 넣어 직접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은 6시간 이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치료가 가능하더라도 이미 손상된 뇌세포가 많아져서 회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혼자 판단하고 기다리고 참는 건 정말 위험해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곧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응급실에서는 빠른 검사를 통해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를 구분하고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요. 집에서 자가 처치를 시도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손을 바늘로 따거나 우황청심원 같은 약을 억지로 먹이는 행위, 팔다리를 주무르는 행위,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가만히 환자의 자세만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속을 토할 것 같다면 고개만 살짝 옆으로 돌려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그 외에는 손대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뇌경색이 의심된다고 명확히 말씀하시면 응급실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둘째,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목과 어깨 아래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주세요. 머리를 너무 높이 올리지는 마시고 15도 정도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셋째, 옷을 느슨하게 해주시고 목걸이나 넥타이 같은 것들을 풀어주세요. 숨쉬기 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넷째, 의식이 있다면 말을 걸어서 의식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다만 물이나 약을 먹이려고 하지는 마세요.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어요. 다섯째, 환자의 증상과 발생 시간을 기억해 두세요. 병원에서 치료 방침을 정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록해 두시면 도움이 돼요. 여섯째, 평소 복용하던 약이 있다면 가져가세요. 고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등은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예요. 일곱째, 가족 중에 뇌졸중 병력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유전적 요인도 치료의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이 침착하게 대처해야 환자도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는 길에도 계속 환자 상태를 확인하시되 무리하게 깨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응급실에 도착하면 의료진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뇌경색은 치료가 빠를수록 예후가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환자 본인보다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가족들이 평소에 어떤 점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뇌경색의 전조 증상은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요. 당사자는 본인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조금씩 적응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이 눈치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걸음걸이 변화를 주의 깊게 봐주세요. 걸음걸이가 예전과 다르다든지 한쪽 다리를 끌고 걷는다든지 자꾸 한쪽으로 기운다든지 하는 변화들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신발을 신고 걷는 모습도 관찰해 보세요. 한쪽 발에만 힘이 잘 안 들어가서 신발 신기를 어려워한다거나 신발 앞부분이 한쪽만 유난히 빨리 닳는 경우도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난간을 꼭 잡고 올라간다든지 한쪽 다리에만 의존해서 오른다든지 하는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말하는 모습의 변화도 살펴봐 주세요. 발음이 어눌해졌다든지 같은 말을 반복한다든지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아서 머뭇거린다든지 하는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전화 통화할 때 이런 변화를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얼굴 표정의 변화도 중요해요. 웃을 때 한쪽만 올라간다든지 평소보다 표정이 무표정해 보인다든지 눈 깜빡임이 이상하다든지 하는 것들을 관찰해 보세요.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젓가락질이 어색해졌다든지 글씨가 예전보다 삐뚤어졌다든지 단추 끼우기를 어려워한다든지 하는 세세한 변화들이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성격이나 행동의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화를 잘 내거나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다거나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하는 변화들도 뇌의 혈류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밤에 자는 모습도 관찰해 보세요. 코골이가 갑자기 심해졌다거나 숨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자다가 갑자기 깨서 어지러워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화장실 사용 패턴의 변화도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소변을 자주 본다거나 참지 못한다거나 변비가 심해졌다거나 하는 변화들도 뇌의 기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식사하는 모습도 봐주세요. 한쪽으로만 음식을 흘린다거나 삼키기를 어려워한다거나 식욕이 갑자기 없어졌다거나 하는 변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하고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여러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갑작스럽거나 급격한 변화, 한쪽에만 나타나는 변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라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작은 이상이라도 바로 병원에 가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때로는 본인이 가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다고 우기거나 병원 가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 가족이 단호하게 나서야 합니다. 그게 생명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어요. 가족끼리 미리 약속을 정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병원에 간다.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가족력이나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70대 분들이 특히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뇌경색의 전조 증상은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한쪽 다리만 저리거나 발을 끌고 걷거나 균형을 잡기 어렵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들을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이런 작은 신호들이 생명을 구하는 경고등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일과성 허혈 발작 TIA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어요. 셋째,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체크를 정기적으로 해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나기, 눈 감고 서 있기, 걸음걸이 확인하기 같은 간단한 방법들로 몸의 변화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넷째, 평소 위험 요인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하시고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이런 것들은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다섯째, 응급 상황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집에서 자가 처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여섯째, 가족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환자 본인보다 가족이 먼저 변화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평소에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고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뇌경색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로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70대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신회도 귀 기울이시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뇌경색은 약으로만 해결되는 병이 아닙니다. 생활 속의 관찰, 빠른 대처, 가족의 관심이 모여야 막을 수 있는 병이에요. 이건 특별한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알고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네, 김태영 선생님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건강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 꼭 부탁드리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